지금부터 2023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화포럼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종교의 역할이라는 큰 대주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2023년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화의 사명을 실현하고자 이곳에 설립한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벌써 7번째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또 한국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워싱턴 DC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된 평화를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7%가 살고 있고 또 북한과 접경 지역이 가장 큰 도입니다. 이런 경기도에서 2023년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하게 돼서 저희 1,4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결같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기도 그리고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더 큰 평화를 위한 아주 뜻깊은 발걸음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2023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평화의 예언자가 되도록 한국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포럼이 시작되면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의 구성 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동북아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무력행위가 위법이 되는 날이 언젠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로 눈앞에 다가온 핵무기 폐기라는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핵 보유국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션 1 사회를 맡게 된 백장현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어떻게든지 저지간 전쟁을 막아야 된다. 한반도에 상당한 안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보 위협과 핵전쟁 위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리는 이번 11월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되는 핵무기 금지 조약 제2차 당사국 회의에 일본 정부가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바로 서명, 비준하지는 못했지만 옵저버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똑같이 촉구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일단 관여하고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리하여 우리는 역사상 피할 데 없는 재앙을 향해 표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인류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신앙과 과학을 결합해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결단하여 핵 군축을 위해서 힘껏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우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가 불가능하고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또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모은 서명을 또 미국 국무부와 한국 대표부 등에 전달하는 활동을 지난달까지 있었습니다. 긴장 완화, 한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친 프로세스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적인 양극화, 정권 교체 리스크를 넘어서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동아시아에서 핵전쟁에 대한 불안, 주변국들에 대한 불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전체적인 기조가 이 기후 문제 또 핵 문제라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위협과 장기적인 대북 경제 제재의 딜레마, 이런 식의 거대한 어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숙제와 같은 이 구름을 우리가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북한의 기후 위기를 기후 안보 이상으로 해서 대응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북한 기후 위기 대책반을 좀 설치하고, 화석 연료의 사용이 가장 기후 위기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석 연료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씀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물질적인 풍부함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그 결과가 기후 위기로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보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북한이 그렇게 되면 핵무기 개발할 필요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럼 완전히 이제 핵이 한반도에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존 케네디가 주창했던 것이죠. 향후 3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제 저희가 정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그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핵 발전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핵 발전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제로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 3년간 남북한 간의 인적 왕래 한 명도 없었고요. 물자가 왔다 갔다 한 것도 단 한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제로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만남과 접촉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야 오해도 풀리고
반감도 없어질 텐데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을 때 더 빛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오듯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짙은 어둠도 우리가 바라는 어떤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시기라면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이후에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0주년을 향하는 저희 수도의 역사는 그야말로 분단과 전쟁의 쓰라린 역사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전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의 상황에 살아가고 있고 전쟁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다 믿고 미국도 신뢰할 수 있는 교황님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면 어떨까. 우리 종교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부터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 회개, 세신되고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갈 때 저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동북아 평화연구소 또 이기현 주교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이것으로 2023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 첫 번째 컨퍼런스 군비 경쟁을 넘어 인류 상생의 길을 찾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